늦은 가을 저녁 작은 마을의 주택가에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집안에서는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반려견 하루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루는 노령견이 되어 이미 몇 달 전부터 다리가 약해지고 식욕도 줄어들며 차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족들은 하루의 남은 시간을 지켜주고 싶어 했고, 그래서 특별한 치료보다는 따뜻한 이불 위에서 곁을 지켜주며 함께 해주었다. 그날도 아이는 하루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의 호흡이 끊기는 듯 보이자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다. 엄마, 하루가 숨을 안 쉬어. 놀란 엄마가 달려왔고 곧 아이의 엄마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 아이 하루가 숨을 쉬지 않아요. 제발 와주세요. 목소리는 떨렸고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은 급히 위치를 확인한 뒤 출동을 지시했다. 동시에 신고 내용은 관할 경찰에게도 전달되었다. 잠시 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가 멈추자 동네는 갑자기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찼다. 문 앞에서 가족은 울먹이며 외쳤다. 우리 하루가 숨을 안 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심폐소생술 좀 해주세요. 거실 한쪽 하얀 담요 위에 하루가 누워 있었다. 평소처럼 작은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였다. 오랫동안 가족의 곁을 지켜온 그 모습은 평온해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경찰은 조심스레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소방대원 역시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몇 분간의 확인 끝에 대원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것 같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자연사 같아요. 견주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애원했다.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처럼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다시 숨을 쉴 수도 있잖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지만 소방대원은 난처한 얼굴을 지었다. 주인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동물에 대해 의료 행위를 할 권한은 수의사에게만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조치를 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가족은 더욱 절망에 빠졌다. 특히 아이는 경찰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아저씨, 하루 좀 살려주세요. 숨쉬게 해주세요. 경찰은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얘야, 하루는 지금 아주 평온하게 잠든 거야. 아마 고생하다가 이제는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간 거겠지. 내가 곁에 있어줘서 하루는 마지막까지 행복했을 거야.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어른들도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과 소방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정리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 권한 밖의 일이라 더 이상 조치는 어렵습니다. 가족분들이 하루 곁에서 마지막을 잘 지켜주시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 말과 함께 경찰과 소방대원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남겨진 집안은 여전히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아이는 하루의 몸을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 했고 부모는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달래며 말했다. 하루는 이제 편안해졌어. 우리가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했을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은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루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었다. 하루와 함께한 시간들은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 산책 나가면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던 모습, 아픈 날이면 곁에서 묵묵히 위로해주던 순간들까지. 그날 밤 아이는 눈물 속에서 속삭였다. 하루야, 고마워. 나랑 오래 같이 있어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해. 그 말에 하루는 조용히 대답하는 듯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비록 경찰과 소방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가족의 마음속에서는 하루가 끝내 살아 있었다.